자,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는 코스피 12개월, 이거 이제 FPR이라고 합니다. Forward PER라고 해서 FPR이라고 하는데요. 12달을 먼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 선행했을 때 PR, 즉 퍼가 이 주가를 향후에 12개월 예상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이익 대비 현재 그 코스피의 이 지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몇 배냐라는 거거든요. 이익 대비, 그러니까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 대비 12달로 선행했을 때, 그러니까 12달 먼저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수익률을 지금 땡겨와서 봤을 때 현재 코스피의 이게 몇 배냐, 저평가냐, 고평가냐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게 금융위기 때요. 6.2배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요 지점이었어요. 6.2배였어요. 그러다가 평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10년을 가지는데 이 구간에서 10.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이익 대비 코스피가 10배 정도로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보다 얘네가 고평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렸다가 지금 쫙 빠졌어요. 그죠? 이때랑 거의 잘라서 보면 이때랑 비슷해요. 여기 구간이랑 비슷해요. 그죠? 지금이 몇 배냐면 6.5배입니다. 6.5배. 6.5배. 그러면 과거에 금융위기 때만큼 FPR이 즉 12개월 포워드 선행 PR이 이익 대비 현재 코스피의 이 주가가 코스피의 지수나 이 주가가 뭐다? 저평가라는 거예요. 이때만큼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뭡니까? 메모리 3사 얘기했죠. 메모리 3사. 메모리 3사에서 마이크론이 12개월 선행 퍼가 대략 10배 정도 돼요.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대략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 10배까지는 최소 열어놓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마이크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였으면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마이크론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퍼가 더 낮다, 저평가다. 그럼 10배까지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10배면요. 지금 현재 이 6.5배는요. 이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얘네들이 지금 선행 12개월 선행 퍼가 딱 이 정도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 우리나라 지수 전체를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 이익 대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퍼가 저평가고 지금 얘네들이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정도처럼 이 정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상 적정한 평가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업사이클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앞서 그 공부방에 요 부분 이 8,500과 7,500 사이에서 내려오면 이 구간이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구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이 구간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7,500포인트 찍고 나서 오늘 반등 줬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구간으로 내려올 때 코스피 지수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반도체. 자,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완전 환장하죠. 자, 보세요. 이거 SK하이닉스가 오늘 거래대금이 18조가 터졌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대략 한 9조 5천억 정도 터졌습니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가 한 6조가 정도 터졌고 타이거도 한 3조 터졌고 그다음에 코덱스, 삼성전자 이거가 한 2조 정도 터졌고 타이거, 삼성전자가 한 1조 정도 터졌어요. 이게 합치면 얘네들만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2배짜리. 이 9조 12조입니다. 12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8천억이에요, 지금. 여기 6조 8천억이에요.
얘네가 12조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8천억이라고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빨리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빨리 상장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안 가면 인버스가 움직였어요, 아침에. 아침에 인버스가 움직였어요. 아침 막 밀었잖아요. 그때 인버스가 올라갔어요. 걔네들이 이제 다시 증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끌어올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활개를 치죠. 인버스 폭망했어요, 폭망. 예. 도박판이죠, 완전.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 했잖아요. 오늘 제가 10조, 코스닥 10조가 넘어가야 된다.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 넘어갔죠, 그죠? 예, 넘어갔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빼요. 지금 6조 8천억 오늘 6조 8천억.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네들이 현재 12조예요. 4개만. 12조! 수급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왈가불가 할 이유도 없어요. 이거 그냥 빨리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빼야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을 더 줄이고 코스닥으로도 수급이 들어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멀쩡한 종목인데 안 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적 너무 좋고 영업이익 너무 좋고 매출액도 우상향, 실적도 우상향, BPS도 우상향, 퍼도 우상향, 다 우상향 하는데 왜 그 종목이 마이너스 30%, 40%가 빠집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과감하게 처단해야죠. 그리고 증시 안정화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요. 자,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6월 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 1,000억 달러인데 반도체가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증감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199%나 올라갔습니다. 예, 엄청나죠?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다 먹어. 우리 1위 하는 거 맞습니다. 컴퓨터도 1위.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을 1위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저번보다. 그러니까 증감률로 따졌을 때 자동차도 역사상 제일 많이 벌었고 많이 벌었고 다 많이 벌었는데 반도체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반도체의 펀더멘탈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그 3분기의 디램 가격 이것도 20% 정도 인상시킬 거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도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결국에 LTA, 장기 공급 계약에서 봤을 때 제가 장기 공급 계약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그 장기 공급 계약에서 봤을 때 결국에 뭡니까? 하단은 있지만 상단이 없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리예요. 장기 공급. 보통 마이크론도 상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상단이 없다라는 건 부르는 게 값이다. 그 실적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7월 증시 주요 일정인데 이거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뭐 이것까지 다 볼까요? 여기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있고 10일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겠죠. 이 구간에 아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올렸죠.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올렸어요. 월요일에도 뭐 일단 오늘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뭐 어느 가이드라인 없이 일단 월요일에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올라가면 이날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일 이날 SK하이닉스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변동성 2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14일. 그러니까 2주 연속 변동성에 좀 유의해야 돼요. 지금 이 구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휴장이에요. 재헌절 때. 이때 금리 인상할 거냐. 근데 7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건 이미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나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큰 타격은
타격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기조들이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줄어드는데 어찌됐든 금리 한 번은 인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가 때문에 이게 했던 걸 후행이거든요. CPI랑 PPI는 후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떨어진 거 68달러 이런 거는 나중에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적용이 돼서 그때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하 기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찌됐든 이 주에 봐야 되고 이때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뒤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 좋은 섹터들이 뭐가 있어요? 전력, 조선 이런 게 있죠. 전력, 설비, 전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조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요. 요즘에 막 계속 사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로 텔레그램 운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곳 이데일리온에서만 방송을 하고요. 예, 무료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